먹물 자국 선명한 손가락 끝에서 피어난 그림 한 장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시대를 고발하는 칼날이 될 수 있을까? 1888년 제물포. 거친 바닷바람과 함께 밀려드는 서양 문물, 뿌리 깊은 봉건 질서 사이에서 조선은 경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새로 들어선 서양식 석조 건물이 위태로운 동거를 하는 항구 도시. 이곳 언덕 위, 허름하지만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초가집에 채윤이 살고 있었다. 스물 남짓, 가녀린 몸매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비극을 응축한 듯 깊고 총명했다. 손가락에는 늘 먹물 자국이 배어 있었고 부슬진 그녀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날 선 질문처럼 위태롭고도 강렬했다. 채윤은 몰락한 화원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아버지는 강직한 성품과 시대를 꿰뚫는 날카로운 필치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민대겐의 눈밖에나 음모에 휘말렸다. 영모제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어린 채유는 세상의 냉대 속에서 아버지의 재능과 한한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녀에게 그림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위안이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민대감에게 복수할 날카로운 무기였다. 낮에는 필방이를 도우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채유는 홀로 촛불 아래 붓을 들었다. 민대감의 탐욕과 위선, 개항 이후 심화되는 백성들의 고통, 시대의 부조리를 그녀는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로 화폭에 담아냈다. 익명으로 저작거리에 나붙은 그녀의 그림들은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민심을 흔들었지만 정작 채윤 자신은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지 못했다. 그저 붓 끝에 응축된 분노와 슬픔을 토해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제물포 조계지 근처 허름한 객주에서는 젊은 청년 서진이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며 밤늦도록 외국 서적 번역에 몰두하고 있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개화 사상에 밝은 그는 한때 제물포에서 손꼽히는 상단의 후계자였다. 그러나 몇 해 전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 서진은 가문몰락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실체에 다가갈 길은 막막했다. 아버지의 병환과 가문의 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그의 어깨는 스물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그늘져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채윤이 새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저작거리에 나붙은 그날 밤이었다. 기름진 두꺼비가 온갖 재물을 끌어안고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는 그림. 누가 보아도 탐욕스러운 민대감을 풍자한 것이 분명했다. 그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민대감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나 노회한 민대감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역이용할 계략을 꾸몄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그림 속 두꺼비가 특정 상인, 바로 과거 서진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민대감에게 붙어 불을 쌓은 그 동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시기적절하게 터져나온 악의적인 소문은 기름에 불을 붙인 듯 번져나갔다. 이미 민대감의 비호 아래 온갖 부정을 저질러 민심을 잃었던 그 상인은 순식간에 세간의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서진의 가문으로 튀었다. 과거 동업자였던 서진의 아버지가 그의 부정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덧붙여진 것이다. 가뜩이나 병세가 위중했던 서진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진 충격과 분노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서진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리고 가문의 완전한 몰락이 저작거리에 나붙었던 그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막연한 분노와 슬픔 속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 날선 그림을 그렸을 그 익명의 화가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아비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의 가슴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한편 채윤은 뒤늦게 자신의 그림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대감을 겨냥했던 풍자가 왜곡되어 애먼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붓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손에 묻은 먹물은 마치 씻을 수 없는 핏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던 그 붓이 결국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낳은 칼날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채유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며칠 후 채유는 수소문 끝에 서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폐허가 된 객주에서 홀로 아버지를 여듯 슬픔과 가혹한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청년. 그의 격한 눈빛과 고독한 모습은 채윤의 죄책감을 더욱 후벼 팠다. 그녀는 차마 자신이 그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화가라고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신분을 숨긴 채 서진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몰래 필방일을 통해 번 돈으로 쌀을 사서 객주 문 앞에 놓아두기도 하고 서진이 번역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익명으로 전하기도 했다. 서진은 연이어 나타나는 익명의 도움에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누구일까? 무슨 꿍꿍이일까?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도움의 손길은 조용히 다가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항구 언덕길에서 우연히 채윤과 마주쳤다. 필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몇 번 안면은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은 왠지 모를 이끌림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채윤 역시 서진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그의 강인함과 고독함 뒤에 숨겨진 아픔에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진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복수심과 죄책감, 연민과 설렘, 상반된 감정들이 뒤엉켜 채윤을 괴롭혔다. 시간이 흐르면서 채윤과 서진은 제물포의 좁은 길목에서 혹은 번잡한 시장 어귀에서 마주치는 횟수가 잦아졌다. 채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지만 서진에게 필요한 정보나 작은 도움들을 건네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서진 또한 처음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채윤의 진심 어린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악의를 느끼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면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로운 죄책감과 서툰 연민 위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과거 동업자와 민대감 사이에 오갔던 심상치 않은 서찰 몇 통을 발견했다. 가문몰락의 배후에 민대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그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외국 영사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고 과거 상단의 기록들을 뒤지며 민대감의 비리를 추적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거대한 벽과 마주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채윤 역시 노화백을 통해 아버지 죽음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노화백은 채윤 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시대의 경랑 속에서도 꿋꿋이 예술가의 길을 걸어온 원로 화가였다. 그는 채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녀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과 한을 풀어주기를 바랐다. 노화백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놓았다. 채윤 아버지의 강직함이 민대감의 심기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민대감이 어떤 교활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모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진의 가문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정황들을. 모든 조각들이 민대감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노화백은 채윤에게 말했다. 내 붓은 칼보다 강한 힘을 지녔다. 허나 그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법. 부디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쓰거라. 내 아비의 한을 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너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노화백의 말은 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서진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사이에서 더욱 갈등했다. 그러던 중 채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으리라. 자신의 이름과 그림으로 당당하게 민대감의 실체를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녀는 비밀리에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될 그림들과 민대감의 악행을 고발하는 신작들을 한자리에 모아 세상에 내보일 계획이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전시회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제물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채유는 노화백과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림들을 옮기고 전시 장소를 물색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로 흔들렸지만 붓을 쥔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한편 서진은 마침내 민대감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바로 민대감이 외국 상인과 결탁하여 국고를 빼돌린 밀거래 장부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장부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풍자화를 그린 장본인이 바로 채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오해까지 하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혼란이 서진을 덮쳤다. 그동안 그녀에게 느꼈던 연민과 애틋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증오로 변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림을 그린 여인이 태연하게 자신에게 다가와 위로와 도움을 건넸단 말인가. 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채윤을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었소?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태롭게 떨렸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그림, 당신이 그린 것이었소? 채윤은 서진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본이, 당신의 붓끝에서 시작된 비극 앞에서 본이 따위가 무슨 소용이오. 서진은 절규하듯 외쳤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소. 아버지, 가문, 그리고 당신에 대한 믿음까지. 서진은 채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채윤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사랑과 원망, 용서와 복수,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민대감 역시 채윤의 전시회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시회를 막으려 했다. 관아의 힘을 빌려 전시 장소를 폐쇄하려 했고 폭력배들을 고용해 채윤을 협박하고 그림들을 빼앗으려 했다. 전시회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제물포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채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붓을 고쳐 잡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담은 그림뿐이었다. 전시회 당일, 제물포 외곽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전시회장 주변에는 아침부터 삼엄한 기운이 흘렀다. 민대감이 보낸 관졸들과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채윤은 노화백과 몇몇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전시회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당장 그림들을 치우고 해산하지 못할까? 민대감의 수하인 듯한 관리가 고함을 치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채윤은 창백한 얼굴로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의 한, 자신의 진심, 그리고 서진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이렇게 잃게 되는 것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 할 때였다. 잠깐, 굳게 닫힌 창고 문이 열리며 서진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뇌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채윤은 숨을 멈췄다. 서진이었다. 자신을 증오하며 돌아섰던 그가 어째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서진은 천천히 채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민대감의 수하들을 향해 외쳤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오. 여기 담긴 것은 바로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오. 그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여기 민대감의 추악한 비리를 증명할 증거들이 있어. 이 그림들과 함께 저자의 위선을 만천하에 고발하겠소. 서진은 밤새 고민했다. 채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핥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채윤 역시 민대감의 또 다른 희생자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그림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을지언정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민대감의 탐욕과 악행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아버지의 죽음은 영원히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정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채윤을 그녀의 용기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다. 서진은 자신이 확보한 밀거래 장부와 민대감의 비리를 증명하는 서찰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전시회장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채윤의 그림들을 다시 보았다. 탐욕스러운 두꺼비, 굶주린 백성들의 일그러진 얼굴,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부패한 관리의 모습. 그림들은 서진의 폭로와 맞물려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저자를 끌어내라. 저놈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궁지에 몰린 민대감의 수하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달려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역전되어 있었다. 모여든 민중들의 분노한 눈빛, 일부 양심적인 관리들의 침묵, 그리고 이 소란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외국 영사관 관계자들의 시선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날뛸 수 없었다.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붓끝에서 피어난 진실과 용기 있는 고백이 거대한 악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민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는 비참하게 몰락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재물포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채윤 아버지의 이름은 마침내 더러운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회복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빈 전시회장에는 채윤과 서진 그리고 노화백만이 남아있었다. 채윤은 서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께 그리고 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평생 짊어지고 갈 제 십자가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가늘게 떨렸다. 서진은 말없이 채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과 원망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그보다는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더 강하게 어려 있었다. 당신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소. 서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림이 불러온 비극을 원망했지만 당신의 진심마저 의심하지는 않았소. 당신 역시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용서라는 말이 쉬이 나오지는 않소. 우리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아물지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오. 이 격동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오. 서진의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채윤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한 채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약속. 그것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이는 것과 같은 위태롭지만 진실된 관계의 시작이었다. 노하백은 두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붓끝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순간이었다. 그 후 채윤과 서진은 재물포에 남았다. 채윤은 다시 붓을 들었다. 더 이상 복수나 풍자가 아닌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